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SK텔레콤 IPR 팀의 박철웅입니다. 이번엔 조금 약간의 그 귀차니즘이 있어서 사전 녹화를 못했고요. 그냥 오늘 라이브로 한번 좀 해보자라고 좀 자원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SK텔레콤이 그동안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작년부터 그 카피 뉴트럴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카피라이트인 IPR과 카피라이트 오픈소스의 경계에서 지금 카피 뉴트럴 세상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은 SK텔레콤의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로서 지금 회사의 오픈소스 리뷰 보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텔레콤에서 특허 엔지니어로서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특허 원리 확보 업무를 진행했는데요. 제가 2015년부터 오픈소스 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IPR하고 오픈소스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카피라이트는 우리말로 저작권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라고 해서 저희가 주로 보고 있는 오픈소스의 카피라이트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특허, 상표, 디자인 등등의 산업재산권과 음악, 미술, 작품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을 또 지식재산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카피래프트는 1984년 미국의 리처드 스톨먼이 사용하면서 그 카피라이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시작됐는데요. 정보의 독점을 거부하는 운동이죠. 그리고 리누스 토발스가 리눅스를 공개하면서 이 운동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저작권을 공유하자라고 하는 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발표 주제는 SK텔레콤의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입니다. 첫 번째로 SK텔레콤이라는 이동통신회사가 왜 오픈소스를 다루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시작했는지, 무엇을 다루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교환기라고 있습니다. PBX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PBX가 도입되기 전에는 교환원이 그 커다란 연결 잭을 꽂아서 전화번호를 연결시켜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발전된 것이 Private Branch Exchange라고 하는 PBX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PBX 기술은 시스코, 노텔, 바이어 같은 그 전문 회사의 대규모 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던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이 PBX의 인터넷 프로토콜이 적용이 되면서 IPPBX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아스테리스크가 이와 관련된 소스 코드를 듀얼 라이센싱 모델로 공개를 했습니다. 결국 통신을 시작한 것도 오픈소스와 함께 떼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이 2015년도에 오픈소스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오픈소스에 대한 인식을 상단에 있는 그 매니지먼트 레벨, 그리고 우측의 R&D 레벨, 그리고 좌측의 리걸, IPR 레벨에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매니지먼트 레벨에서는 오픈소스 그래, 사내 사용하고 있어, 뭔가 해야 돼라는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R&D에서도 주로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리스트업 하는 정도, 그리고 SK텔레콤에서 R&D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많지 않다, 우리 비즈니스 파트너가 주로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인식이었고요. 리걸 IPR 쪽에서도 카피라이트가 더 중요하다라는 정도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을까? 먼저 어떤 오픈소스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 R&D하고 그다음에 이동통신망 네트워크 운영하는 조직, 그리고 신규 사업 쪽 해서
분야별로 오픈소스 사용 현황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OSBC의 도움을 좀 많이 받긴 했죠. 네, 라이센스 위반 등의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장시간 동안 위반 사항 유무 체크를 좀 진행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어려운 결정이 이 업무를 누가 할 것인가. 저희 SK텔레콤, SK그룹에서의 전문 용어 중에 하나가 리드, 헬프, 체크라고 있습니다. LHC라고 하는데요. IPR 리갈 조직, 그리고 R&D 조직, 그다음에 상품 서비스 등 각 조직에서 누가 이 업무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고 코오퍼레이션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뭐 결국은 카피라이터 업무하고 있는 IPR 조직에서 이거를 하겠다. 여기서 해라라고 해서 저희가 뭐 카피라이터 업무까지 맡아 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OSBC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서 시스템을 도입하고요. 그리고 오픈소스 가이드를 작성해서 전사에 다 뿌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R&D뿐 아니라 프로젝트 매니저 레벨까지 뭐 구성원에 대한 교육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저희 SK텔레콤의 기존에 있는 레거시하고 연동하는 작업도 많이 했었습니다. 또한 구매 계약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약서에도 반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오픈소스 업무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회사 외에 대외적인 네트워킹 활동도 좀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1년 동안 하고 나니까 조금 인식은 바뀌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가운데 있는 매니지먼트 레벨에서는 오픈소스라는 부분이 이네비터블하고 정말 에센셜하다라는 걸로 좀 인식을 많이 바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R&D 레벨에서도 오픈소스 검증이라는 건 당연히 해야 된다. 그리고 검증 결과에 대해서 코드 대체해야 됩니다라고 했었을 때도 순순히 좀 잘 따라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뭐 리걸 IPR 레벨에서는 카피라이트보다 카피레프트가 조금 더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쪽으로 인식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초기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의 성과를 좀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옥수수라고 지금은 SK텔레콤이 서비스하고 있는 웨이브로 바뀌었죠. 그 당시에 옥수수에 대한 검증부터 진행을 했었고, 국민 내비게이션 앱이죠. T맵 내비게이션에 대해서도 했었고, 그 다음에 당시에 SK텔레콤이 IoT 사업을 좀 상당히 의욕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IoT 장치에 대한 검증도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죠. 휴대폰이나 지갑을 잃어버리신다고요 해가지고 당시에 또 저희가 출시한 제품이 있습니다. 스마트 트래커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일일이 좀 잘 찾아다니면서 검증을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2015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드디어 시작된 2020년, 아직까지 진행 중인 2021년까지 오는 와중에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GitHub와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6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75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해서 GitHub를 인수를 했죠. GitHub가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거나 뭐 대형 IT 회사가 아닙니다.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커뮤니티인데요. 세계 2,800만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8천만 개가 넘는 소스 코드를 저장하고 운영하는 플랫폼. 이거 개발자들의 놀이터입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GitHub에 8조 원이라는 금액을 베팅했을까요? 당시에 오픈소스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기업의 사업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기술 분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제목을 제가 세계 주요 기업은 오픈소스에 올인 중이라고 좀 잡아봤고요. 가운데 있는 사티아 나델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2014년에 최고 경영자로 취임했습니다.
나델라가 취임 직후부터 오픈소스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MS의 제품은 다 아시겠지만 윈도우즈, 오피스 같은 게 있는데요. 독자 소프트웨어 제품이고 이를 공개하면 기업 매출에 당연히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이렇게 오픈에 대한 개념을 가장 멀리하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소스 대열에 합류한 것은 더 이상 오픈소스 대열 합류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임 직후부터 곧바로 오픈소스 관련 단체, 기업과 끊임없이 파트너십을 맺고 GitHub 인수로 그 활용 점정을 찍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외에 구글, IBM 같은 글로벌 기업만 오픈소스 대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좌측에 있는 삼성전자, 우측에 LG전자, 또 오픈소스 생태계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삼성전자는 가전과 사물 인터넷 기기 간 연동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오픈소스로서 타이젠 OS를 개발했죠. 그래서 누구나 타이젠 OS를 가져다가 삼성전자의 가전제품, IoT 제품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TV, 냉장고 등에 적용하는 웹 OS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로고에 오픈체인이라고 적혀 있고요. LG전자 로고에 오픈체인이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바로 지난 7월에 오픈체인 컨포먼스 취득 선언을 완료했고요. LG전자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2019년 10월에 오픈소스 스페시피케이션 컨포먼스 선언을 완료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시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세계 주요 기업이 오픈소스에 올인 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SK텔레콤과 같이 텔레콤 컴퍼니도 당연히 지금 오픈소스에 올인 중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보인 행보 중에서 현대자동차가 나이파하고 같이 MOU 체결을 했었는데요. 작년 5월 달에 그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공개 소프트웨어의 체계적 활용 관리를 위해서 손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 분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오픈소스 활용 관리 그리고 관련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오픈소스 관리 정책을 협력업체까지 확장하고 협력업체에서 납품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오픈소스의 기준을 수립하고 배포하는 데까지 어떤 그런 일련의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MOU를 체결하고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기업이 왜 오픈소스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걸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오픈소스가 기술 개발과 도입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그리고 최근에는 메타버스까지 신기술이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기술을 단일 기업 내 개발자가 담당하기는 매우 벅차거든요. IT 흐름이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다른 기업이 기술을 개발해 주는 것을 기다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오픈소스가 대안으로 떠올랐고 그 근본은 바로 개방과 공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비용과 시간 절감 효과일 것입니다. 수억 원대 연봉의 개발자를 채용하지 않고도 오픈소스 프로젝트만 잘 관리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단시간에 개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계 주요 기업이 그리고 국내의 주요 기업이 오픈소스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오픈소스를 적극 사용해서 비용, 시간 절감 등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오픈소스에 대한 인식 제고입니다. 오픈소스가 오픈이라는 개념 때문에 무료라는 인식이 너무 강한데요. 그리고 오픈소스의 프로젝트마다 각각 의무사항과 정의가 제각각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무조건 가져다 쓰면 법적 책임 이슈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오픈소스 라이센스 이슈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민사, 형사적 법적 책임뿐 아니라 재산 손실, 기업 평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픈소스 생태계를 이끌어갈 전문 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입니다.
회사에서는 오픈소스 생태계를 주도할 스타급 개발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가 회사 내부에 존재하고 이 인재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외부 개발자와 소통하고 기업 특색에 맞는 프로젝트로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SK텔레콤은 무엇을 준비 중일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오픈체인 스펙하고 매칭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회사의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수립하고 내부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SK텔레콤에서는 이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 중이었지만 회사의 정책, 규정 등을 오픈체인 스펙과 한번 매칭을 해본다면 우리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어떤 사항이 미비한지 그리고 어떤 것을 보완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판단하에 지금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 정비의 결과로서 오픈체인 컨포먼스 취득 선언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계 정비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관련된 조직의 담당자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리걸, IPR, 그리고 R&D, 그리고 디벨로퍼 릴레이션십, 데브옵스, 데브섹옵스에 계시는 담당자들을 모아서 회사에 오픈소스 리뷰 보드라는 가상의 조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오픈소스 프로그램 오피스도 조직을 했습니다. 오픈소스 리뷰 보드를 통해서는 회사의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정책, 프로세스, 시스템 및 도구, 그리고 구성원 대상 교육까지도 새롭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프트웨어 OSRB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배포에 관여하는 모든 조직과 구성원이 올바르게 오픈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원칙을 수립하여 오픈소스 정했습니다. 저희는 정책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첫째, 배포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 라이선스 의무 준수를 위한 원칙을 담고 있는 오픈소스 사용 정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하기 위한 기여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부에 오픈소스로 공개하기 위한 공개 정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만들면서 정책을 모든 구성원이 언제라도 저희 사내 시스템 및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또한 따로 준비를 더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배포에 관여하는 모든 조직과 구성원이 오픈소스 라이센스 의무를 따르기 위해서 준수해야 할 프로세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초기에는 오픈소스를 식별하고 라이선스를 고려하여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 서드파티 등 소프트웨어 계약 시에는 오픈소스 보증 보항이 포함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해서 라이센스 이슈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배포용 소프트웨어는 출시 전 오픈소스 점검을 통해서 오픈소스 사내 사용 내역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오픈소스 고지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부서에서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소프트웨어 제품에 포함시키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공개할 소스코드를 취합해서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에서 새롭게 만든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활동 중에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 배포 시 반드시 오픈소스 고지문을 동봉하고 공개할 소스코드를 취합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저희는 OSRB를 통해서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과 도구를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메일로 업무를 하던 것을 지라 기반의 이슈 트래킹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 관리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만든 고지문 작성 툴을 사용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노티스, 오픈소스 고지문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혁신 기술을 공개하여 사회 문제에
사회 문제 해결에 공헌하고 오픈소스 생태계 확산에 기여하고자 오픈소스 공개 사이트를 구축을 했는데요. 접속을 해보시면 당사에서 만든 코버트나 황새울 등 프로젝트에 대해서 최신 기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SK텔레콤의 상품 서비스에 대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산출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려는 오픈소스의 라이선스가 회사의 정책에 허용하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등은 오픈소스 리뷰 보드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먼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회사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가이드를 확인해보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래도 모르겠다, 궁금하다 할 경우에는 저희 메일이나 아니면 이슈 트래킹 시스템에 이슈를 생성해서 OSRB 차원에서 논의하여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SK그룹 내에 마이썬이라는 그룹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심화 교육을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로 미래를 밝히는 오픈소스의 선형적 발전사는 3기를 나누어서 오픈소스의 발전사를 5개 세대로 나누어서 한번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용에 있어서 권한과 제한의 경계선에서 꼭 알아야 할 법규 그리고 쟁점 사례를 정리한 소프트웨어 카피라이트 앤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개념 그리고 각각의 특징, 의무사항을 정리한 오픈소스 라이선스라는 과목까지 해서 총 3개의 과목을 저희가 개설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아마 이미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체인 스펙이 2.1까지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달성을 위해서 꼭 수행해야 할 6가지 요건에 대해서 오픈체인 스펙 2.1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부터 해서 마지막으로 6번째 오픈체인 스페시피케이션 준수 요건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SK텔레콤이 목표하는 앞으로의 과제는 ISO 5230 표준 적합성 선언입니다. 기존에 있는 LG전자, NC소프트, 삼성전자에 이어서 SK텔레콤이 통신사로서 최초로 오픈체인 스펙에 대해서 적합하다는 선언을 하고자 하는 게 올해의 마지막 남은 업무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SK텔레콤의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에 있는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라도 성심성의껏 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